2022년 6월 30일 짱아까미가 화식한 지 만으로 딱 2년이 되는 날, 오늘도 맛있는 반려견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식의 화자는 한자로 불어자입니다. 가공된 식품이 아닌 자연 상태의 고기와 야채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에 익히거나 쪄서 양념 및 조미료 없이 조리해서 사랑하는 강아지에게 사료 대신 주는 집에서 만든 강아지용 집밥입니다. 그리고 고기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로 냉장고기를 사용했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냉장고기는 사용하기 조금 힘들고요. 냉동 닭가슴살하고 냉동 오리안심을 지금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연어와 강어 그리고 대구를 쓰고 있는데요. 주로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 이마트에서 파는 냉장 물고기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긴데요. 저희도 6살 때까지는 사료를 주었습니다. 저희 집 비숑브리제 짱아는 입양 때부터 많이 아팠고요. 음식 알레르기도 다른 반려견에 비해 무척 심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아토피, 즉 피부병이 엄청 심했는데요. 지금도 아토피 때문에 병원에는 다니고 있지만 6살 이전에는 거의 매주 적어도 한 번씩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1살 때부터인가 동물병원 원장님 추천으로 가스분해 사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약 한 6년 동안 가스분해 사료를 먹었는데요. 효과는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1살 조금 지나서 생식이라는 것도 한 6개월 동안 해봤는데요. 저희 반려견들에게는 맞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화식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가수분해 사료가 떨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사료가 없더라고요. 처음 동물병원 원장이 추천할 때는 반려견들이 가장 많이 먹고 가장 효과가 좋은 사료라고 했는데 동물병원에 가서 보니까 사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땡땡땡 사료 반려견들이 많이 먹냐고. 근데 땡땡땡 사료를 먹는 반려견은 그 동물병원에서 짱아 까미밖에 없었고 저희 동네 동물병원 통틀어서도 그 사료를 파는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제가 듣고 그 사실을 제가 확인했을 때 6년 동안 무려 6년 동안 동물병원에 속은 걸 생각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그 동물병원을 거짓말 조금 더 해서 경찰에 고발하고 싶었는데 꼭 참았습니다. 그냥 병원을 옮기게 됐는데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2020년 6월 말경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는 지인분께서 화식을 한번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4시간 동안 화식 전문가분께 화식 교육과 그분의 레시피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2020년 7월 1일부터 짱아까미에게 화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반려견들 성격 자체가 아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화식을 하고 나서 성격이 매우 활발해졌고요. 짜증을 내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사료 먹을 땐 밥 먹으라고 막 쫓아다녔는데 지금은 밥을 안 주잖아요. 반려견들이 먼저 와서 밥을 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까미에게 미안한 감정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니 짱아 때문에 동생 까미는 정말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사료를 무려 6년 동안 먹어야 했습니다. 까미도 밥 먹을 시간만 되면 도망 다녔고 정말 사료 때문에 보호자로서 미안했는데요. 화식으로 바꾼 후 까미도 안 먹던 브로콜리, 오이, 바나나도 잘 먹게 되었고요. 너무나도 건강한 견생을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병원 가서 약 타고 주사 맞고 6년 동안 병이 나은 것도 없는데 돈은 정말 엄청 깨졌습니다.
짱아가 큰 수술 때문에 목돈이 3번 들어갔지만 예전에 아토피 때문에 병원에 돈 들어간 거 생각하면 저희는 화식이 비싸더라도 병원비를 생각하면 돈이 훨씬 적게 듭니다. 그거 아세요? 지금까지 짱아는 다녔던 병원마다 동물병원에서 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상상 못하시겠죠?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돈 쓴 것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도 짱아까미가 주는 선물을 생각하면 돈은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반려견들이 사료 먹고 건강할 수만 있다면 화식은 정말 필요 없겠죠? 화식을 하는 이유는 사료를 먹으면 우리 반려견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때문에 화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식의 장점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반려견의 건강입니다. 사료를 먹을 땐 짱아의 경우 알레르기가 심해서 항상 화풀이를 까미에게 했습니다. 우리 까미가 성격이 좋아서 다행이지 성격이 짱아 같았으면 아마 매일 싸웠을 겁니다. 그러나 화식으로 바꾼 후 알레르기가 거의 올라오지 않았고 짱아의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아지니 덩달아 짱아의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화식을 하면서 눈물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식으로 바꾼 후 일주일이 지나서부터 눈물 냄새가 없어지더니 눈물 자국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어떤 영양소 때문에 눈물 냄새와 자국이 없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눈물이 정말 몰라보게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모질입니다. 반려견 모질도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사료 먹을 땐 털에 윤기도 없었고 푸석푸석했었는데 화식으로 바꾼 후 털에 윤기가 돌고 털도 뽀송뽀송해졌습니다. 네 번째, 똥냄새입니다. 사료 먹을 땐 새벽에 짱아 까미가 똥을 싸면 냄새가 너무 심해 와이프가 저를 깨워서 똥을 치우라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화식으로 바꾼 후 똥을 싸면 분명한 건 냄새는 나지만 확실히 사료 먹을 때보단 냄새가 최소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일부 화식 만드는 회사에서는 똥의 양도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그건 사료 먹을 때보다 덜 먹기 때문에 똥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집의 경우에는 사료 먹을 때나 화식을 먹을 때나 똥의 양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냄새는 확실히 덜 납니다. 다섯 번째는 몸에서 냄새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안 좋은 징조입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먹는 것과 마시는 물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선한 살코기와 수분 함량이 많은 화식이 확실히 사료 먹을 때보다 냄새가 덜합니다. 평소 반려견이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을 경우 갈증이 심해지고 몸에 수분이 부족해져 체액이 진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더 심한 악취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의학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반려견에게 충분한 물을 섭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노폐물을 배출해내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이 많은 화식이 좋은 겁니다. 여섯 번째, 소화력과 기호성입니다. 제가 소화력과 기호성을 함께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만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짱아까미가 사료를 먹을 땐 먹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 기호성이 떨어졌습니다. 기호성이 나쁜 음식을 먹다 보니 당연히 소화력도 떨어지게 되고 결국 사료를 먹고 일주일에 3번씩 토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토한 사료를 잘 먹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료를 토해도 먹질 않더라고요. 이 시점에 오게 되면 반려견들은 심하게 사료를 거부하게 됩니다. 화식으로 바꾼 후 고맙게도 짱아와 까미는 한 번도 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소화 흡수율도 좋고 기호성도 좋다는 증거입니다.
7번째는 수분 함량입니다. 반려견에게 물은 정말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강아지 때 체성분 속 수분 비율은 약 84%에서 90%이고 성견의 경우에는 60에서 70% 수준입니다. 사람처럼 수분 10%를 잃게 되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고 15% 이상 수분을 잃으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학자들은 2시간마다 꾸준히 반려견에게 물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억지로 반려견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건사료만 주지 말고 습식 사료를 섞어 먹이라고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수분 함량이 높은 화식, 반려견 건강을 위해 꼭 사료와 함께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번째는 불에 익혀 안전합니다. 고기를 생으로 먹는 것을 우리는 생식이라고 합니다. 자칭 전문가들이 반려견 생식을 추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생충과 박테리아에 노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생식과 달리 화식은 불에 익혀서 반려견에게 주기 때문에 확실히 생식보다는 안전합니다. 9번째는 무첨가제라는 것입니다. 반려견은 사람 음식의 강렬한 냄새에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음식에는 다양한 향신료와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에는 양파, 마늘이 빠질 수가 없겠죠. 이 재료들이 바로 반려견에게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 회사들도 천연 첨가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중요한 건 개에게는 첨가제가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화식은 깨끗이 물로 씻어 자연 그대로를 불로 익혀 반려견에게 주기 때문에 어떠한 첨가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저처럼 화식에 소량의 소금을 첨가해주는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반려견에게 적당한 염분은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량의 소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10번째, 밥 시간이 되면 반려견이 알아서 밥을 달라고 쫓아다닙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행운이자 행복입니다. 화식으로 바꾼 후 이제는 짱아와 까미가 먼저 밥을 달라고 엄마 아빠에게 알려줍니다. 그만큼 먹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죠. 그 외에도 화식에는 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방부제인 토코페롤 과연 안전할까요? 한 번만 언급하겠습니다. 게사료에 사용되는 토코페롤. 혼합 토코페롤은 게사료의 부패를 막기 위해 게사료에 사용되는 천연 방부제로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토코페롤은 식물성 기름, 견과류, 생선, 그리고 잎이 많은 녹색 채소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비타민 E 화합물 계열입니다. 천연 방부제는 일반적으로 비타민 C 또는 E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게사료 성분에서 아주 쉽게 토코페롤 또는 아스코베이트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나 과연 정말 안전할까요? 게사료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통기간이 지난 재료와 천연 방부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화식의 단점이라 저는 3가지, 아니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화식을 하면서 매일 아침에 해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1분을 만들어 냉동 보관을 할까 생각도 했는데 그냥 30분 매일 투자하기로 마음먹었고 최대 이틀치 이상 화식을 보관하지 않기로 가족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 걱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의 경우에는 병원비가 화식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 이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영양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는 영양사가 2분이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부님인 화식 전문가께서 최소 1년에 두세 번씩은 레시피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짱어와 까미는 1년에 한 번 종합검진을 받고요. 화식 시작하고 초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피검사를 했고요. 지금은 약 1년에 2번 반기별로 과학적인 피검사를 통해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불균형이라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맘마 먹자.